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되곤 했죠. 며느리 수진이는 명절 준비만 하면 얼굴이 굳어지고 저는 그런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진땀이 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은 제가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을 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매년 고생하시잖아요. 올해는 편하게 쉬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고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마치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처럼요. 저는 기쁘면서도 어딘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수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얘가 왜 갑자기 이러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나서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 대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 레시피만 알려주세요. 어머니 손맛을 배우고 싶어요. 손맛을 배우고 싶다니.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지금 한다니.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인정받는구나. 정말이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가 명절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나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시댁이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나도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무심히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부엌에서 부지런히 명절 준비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전 5종류, 나물 7가지, 고기 양념, 과일 준비.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너무나 진지해서 저는 혹시나 싶어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 간단하게 해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제대로 하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때 문득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군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계획이 성공했을 때 짓는 그런 미소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갔더니 이미 수진이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어머, 내가 이걸 언제? 밥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까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신문을 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신이 아침을? 해가 서쪽에서 뜨나? 당신도 참 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 나도 이제 좀 거들어야지. 민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싱긋 웃으며 민수 뺨에 가볍게 뽀뽀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녹아버린 표정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면서도 뭔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친절은 계속됐습니다. 추석 준비는 물론이고 제 생일 선물로 고가의 건강식품까지 사다 줬습니다. 30만 원이 넘는 홍삼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수진이가 저한테 자꾸 부탁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이 유치원 픽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손자 픽업, 장보기, 청소, 빨래. 며느리가 요청하는 일들이 하나씩 늘어났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수진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진이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수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 수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2단계까지 성공. 이제 3단계만 넘기면 2단계, 3단계.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수진아, 어제 밤늦게까지 뭐 했어? 불빛이 보이던데. 수진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 회사 업무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수진이가 외출한 사이 거실 소파를 정리하다가 수진이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한테서 온 문자였죠. 제가 일부러 본 건 아니었어요. 그냥 화면에 떠서 보이더라고요. 야, 너 진짜 그거 하고 있어? 시댁 끊기? 키읔키읔 대박이다. 시댁 끊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친절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친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친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아서요. 시댁 끊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부엌으로 가는데 이미 수진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여보, 오늘 도시락 싸줬어. 회사 가서 먹어. 아들 민수 앞에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도시락을? 당신이? 결혼 10년 만에 처음인데? 미안해. 그동안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썼지. 앞으론 매일 싸줄게. 민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요즘 왜 이렇게 완벽해?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그냥 우리 남편 건강 챙겨주고 싶을 뿐이야. 당신만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럼 나는 의지할 수 없다는 건가? 그날부터 수진이는 민수에게 더욱 공을 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준비하고 출근할 때 넥타이를 메어주고 퇴근하면 발 마사지까지 해줬죠. 민수는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며칠 후 제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제가 수진이에게 말했거든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친척분들 오시니까 집안 좀 정리하자. 그러자 민수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하잖아요. 주말엔 좀 쉬게 해주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말씀이 맞아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이의 다음 행동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저한테 부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회사에서 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아이 유치원 픽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었어요. 어느새 저는 매일 손자 픽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장보기, 청소, 빨래까지. 수진이가 할 일들이 하나씩 제게로 넘어왔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손자 픽업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청소까지 하느라 녹초가 됐어요.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는데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어머니는 정말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뿐.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자리를 뜨고 나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잠깐, 수진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친정과의 연락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수진이는 화면만 보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수진아, 친정 어머니 전화 안 받아? 나중에 할게요. 수진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문자만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는 저렇게 차갑게 대하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과하게 친절한 걸까?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는데 또 수진이 방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 저는 이번엔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죠. 수진이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단계 완료, 2단계 완료, 3단계 진행 중. 좋아, 이제 4단계만 준비하면 돼. 4단계. 또 남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아침 인사를 해도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획이 느껴졌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수진이가 정말로 나를 떠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제 착각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수진이의 방에 있는 그 컴퓨터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와 민수가 외출을 했어요. 오랜만에 부부끼리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닦고 부엌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수진이 방, 침대, 옷장, 그리고 책상 위에 컴퓨터.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건드리자 비밀번호 없이 바로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댁 완벽 차단 10단계 매뉴얼 현재 3단계 완료. 제목부터 섬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1단계 완벽한 며느리 연기로 빌미 제거. 명절 준비 자원하기. 시어머니 칭찬하기. 비싼 선물 사주기. 완료일 9월 15일. 2단계 남편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기. 매일 도시락 싸주기. 애정 표현 늘리기. 당신만 의지할 수 있다 각인시키기. 완료일 9월 22일. 3단계 시어머니를 도움 주는 사람으로 고정시키기. 작은 부탁부터 시작. 점차 부탁 늘리기. 시어머니가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기. 완료일 9월 29일. 제 손이 멈췄습니다. 3단계까지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진이가 제게 보여줬던 모든 친절이, 모든 칭찬이, 모든 부탁이 다 계획이었다는 말인가요?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4단계 명절 집안일 불참 정당화하기 준비 중. 5단계 연락 빈도 서서히 줄이기.
6단계 명절 불참 선언. 7단계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 8단계 남편 설득 완료. 9단계 친정과도 적당한 거리 유지. 10단계 완전한 독립 가정 완성. 시댁, 친정 모두와 1년에 2-3회만 만남. 목표 2026년 상반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단계. 수진이는 10단계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것도 날짜까지 정해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이가 프린트해놓은 문서들이 있었어요. 시댁 끊기 성공 후기 모음, 죄책감 없이 거리두는 법, 남편 설득 스크립트, 모든 페이지에 형광펜줄과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이 방법 좋다.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써먹어야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손에 쥔 종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나한테 보여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친절도 칭찬도 어머니 없으면 안 돼요라는 말도 다 연기였어.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수진이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진이는 나를 끊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문서들을 다시 주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쥐지도 못했어요. 그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빨간색 펜으로 크게 적어놓은 메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게 답이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저를 포기했던 거예요. 대화로 풀 생각도 이해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피해야 할 대상으로 낙인 찍고 끊는 방법만 찾았던 거죠. 그래, 수진아.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10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 내가 보여줄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수진이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문서들을 다시 정확히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컴퓨터도 원래대로 두었고요. 수진이가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방을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여러 번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가운 결심. 김영숙, 너도 할 수 있어. 수진이가 10단계 계획을 세웠다면 너도 만들면 돼. 친구 순자한테 전화해야겠어. 순자는 상담사였으니까 이런 일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을 거야. 저녁 무렵 수진이와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영화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역겨웠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 재미있었니? 다행이다. 저도 웃었습니다. 수진이처럼 거짓으로 밤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수진이의 문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10단계 완전한 독립 가정 완성. 수진이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저를 완전히 삶에서 지우는 것. 그래, 수진아. 내가 그렇게 나오는 거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야.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영수가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온 거 아니야? 저는 수진이의 컴퓨터에서 본 것들을 순자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10단계 계획, 시댁 끊기 매뉴얼,
거짓 친절,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것. 순자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게 사실이야? 수진이가 정말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내가 직접 봤어. 프린트까지 해놨더라고. 형광펜으로 줄치면서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영수가,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래서 내 조언이 필요한 거야. 당장 따져 물을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수진이가 눈치채면 더 빨리 계획을 실행할 수도 있잖아. 그럼 저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계획을 세우려고. 순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 수진이가 나를 속였으면 나도 수진이를 속이는 거야. 수진이가 나를 버리려고 했으면 나도 수진이가 뭘 잃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지. 영수가 그게 복수라는 거잖아.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지. 가족을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야. 순자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상담사로 일할 때 배운 게 있어. 사람은 말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직접 경험해야 깨닫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수진이가 직접 경험해야 깨닫는 거지. 순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진짜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수진이가 깨닫게 하는 거야. 순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좋아. 그럼 일단 수진이 약점부터 파악해보자. 수진이가 가장 의지하는 게 뭐야? 민수, 우리 아들. 맞아. 그럼 반대로 민수를 내 편으로 만들면 돼. 순자는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민수 마음 흔들기. 피곤한 모습 보이기. 직접 불평하지 않고 표정으로만 힘든 표현. 2단계 수진이 친정과 갈등 유도.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수진이 걱정. 친정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압박하게 만들기. 3단계 수진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지 심기. 수진이 친구들, 동료들에게 우리 며느리 참 바쁘더라 말하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수진이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나는 그냥 방어하는 것뿐이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넌 지금 내가 뭘 상대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나도 이제 준비됐어. 내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너한테 해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피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어깨를 주무르고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죠. 민수가 눈치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볼 수 있게. 수진이는 TV를 보는 척 했지만 제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1단계 시작. 민수 마음 흔들기. 다음 날 저는 수진이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 얘기 좀 하려고요. 수진이가 왜요? 일이라기보다는 수진이가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요. 회사 일도 많고 집안일도 하고 제가 봐도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친정도 요즘 못 챙기나 봐요. 수진이 친정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어요. 사돈, 감사합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2단계 시작. 친정과 갈등 유도. 1시간 후 수진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떴어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아니, 안 바빠. 왜?
엄마, 나 괜찮다니까.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수진이가 전화를 끊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며칠 후, 저는 수진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수진이 동료를 만났습니다. 수진이 요즘 어때요? 회사에서? 다행이네요. 근데 집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승진 준비한다고 하던데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 씨, 수진이 좀 챙겨주세요. 제가 봐도 요즘 예민해진 것 같아서 3단계 시작.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지 심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 시작했어. 빨리도 했네. 어때? 민수는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어. 수진이 친정 어머니는 수진이한테 전화했고, 수진이 동료도 만났어. 좋아. 천천히 조여가는 거야. 급하게 하면 안 돼. 전화를 끊고 저는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골랐어요. 이제부터는 연기해야 하니까. 수진이처럼 거짓으로 웃고 거짓으로 다정하게 대하는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계획은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우리 조용히 집에서만 보내면 안 될까요?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수저를 든 채 멈췄고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4단계. 명절 불참.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조용히? 무슨 뜻이야? 그냥 우리 셋이서만요. 친척들 안 만나고. 그럼 엄마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명절인데 엄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 여보, 나도 힘들어. 매년 친척들 오면 나만 부엌에서 일하잖아.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 됐죠. 예전 같으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명절에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시잖아. 수진이는 민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해? 엄마도 가족이잖아. 우리가 챙겨드려야지. 수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1단계 성공. 민수가 내 편이 되기 시작했어. 며칠 후 수진이 친정 어머니가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수진이가 받았어요.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다니까? 시어머니가 뭐래? 내가 힘들다고? 엄마, 나 시어머니한테 아무 불만 없어.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수진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날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거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제가 힘들다고, 시댁이 힘들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기였지만요. 수진아, 나는 내 걱정돼서 한 말인데.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단계도 효과가 있네. 수진이가 양쪽에서 압박받고 있어. 다음 날 수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은데. 그냥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지혜가 자꾸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다고. 그래, 왜? 모르겠어. 근데 이상한 게 어머니가 지혜 만났다고 하더라.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 동료 지혜 만나셨어요? 응? 아,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어. 커피 한 잔 했지.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민수가 조금만 제 편을 들어도 짜증을 냈고 친정 어머니 전화가 오면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연락하시고 제가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수진아, 나는 내 걱정돼서. 걱정이 아니잖아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큰 소리를 낸 거예요. 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한테, 제 동료한테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수진아, 진정해. 나는 정말.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금 우는 거야? 10단계 계획 세워놓고 나를 인생에서 지우려던 내가. 수진아, 너 정말 모르는 거니? 뭐요?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댁 끊기, 10단계 계획, 내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거. 수진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내가 외출했을 때 내 방 청소하다가 봤어. 컴퓨터도 프린트한 문서도 다 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다 진짜였니? 내가 나한테 보여준 모든 친절이 다 거짓말이었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믿었어. 내가 마음을 열어준 줄 알았어. 어머니, 근데 넌 그 시간에 나를 어떻게 인생에서 지울까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죠. 수진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내게 뭘 그렇게 못해줬길래. 어머니, 저도.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둘이? 민수는 우리 둘을 번갈아 봤어요. 수진이는 울고 있고 저도 울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왜 그러세요? 내 아내가 우릴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뭐라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댁 끊기, 10단계까지 계획 세워놓고.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야? 진짜 계획을 세운 거야? 민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한테 잘해준 것도 다 계획이었어? 도시락도, 애정 표현도? 미안해요.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생각했다니.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힘들면 말을 하지. 왜 이렇게 돌아가?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매년 명절 때마다 나만 일하고 시댁 행사 때마다 나만 준비하고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릴 버리려고 한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거였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건가? 가족이 이렇게 싸우는 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계획은 시작됐고 수진이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수진이와 민수는 방에서 밤새 싸웠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소리가 다 들렸어요. 당신이 나를 이용했다고. 이용한 게 아니라. 저는 제 방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건가? 순자 말이 맞았어요. 복수하면 뭐가 남냐고.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왔어요. 민수도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갑니다. 수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집에 있어도 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하고 자기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수진이 친정 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사돈,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수진이 있어요? 회사 갔는데요. 그럼 잘 됐네요. 사돈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사돈, 우리 수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요즘 이상해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사돈이 전화하셔서 수진이가 힘들다고 하시길래 제가 연락했더니 수진이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수진이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돈, 우리 수진이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수진이 걱정돼서. 사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시면 직접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돌아가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 우리 수진이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거 제가 봐도 알겠어요. 더 이상 우리 딸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 오셨다면서요. 응, 뭐라고 하셨어요? 별말 안 하셨어. 그냥 거짓말 마세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다고.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수진아, 넌 먼저. 제가 계획을 세운 건 잘못이에요. 인정해요. 근데 어머니는요?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하시고 제 친정까지 건드리시고. 이게 복수예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냥 숨 좀 쉬고 싶었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일하는 게 힘들었고 시댁 행사 때마다 준비하는 게 지쳤어요. 그럼 말을 하지. 말하면 뭐해요? 어차피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하실 거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있어요. 매번 그러셨어요.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 그만하세요. 엄마 마음 이해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민수는 울었습니다. 37살 어른이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다고 하더군요. 집에 와서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승진 탈락했대요. 뭐? 이번 실수 때문에. 수진이가 그거 1년 동안 준비했던 건데. 엄마 만족하세요? 엄마가 원하시던 거 이루셨잖아요. 수진이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잘게요. 여기 있기 싫어요. 민수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승리의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기긴 한 걸까?
수진이는 무너졌어. 민수도 나한테서 멀어졌어. 그럼 내가 얻은 건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 밤이 됐습니다. 저는 수진이 방 앞에 서 있었어요. 문틈으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승진도 못하고 남편도 화났고 친정도 틀어졌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냥 좀 자유롭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서 수진이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줬으니까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힌, 아들까지 올린 복수의 눈이 먼 나쁜 시어머니. 이게 내 모습이야?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모든 걸 망가뜨릴 뿐이라는 것을. 순자야, 내 말이 맞았어. 복수하면 뭐가 남냐고 했지. 아무것도 안 남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영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뭐가? 수진이가 완전히 무너졌어. 승진도 탈락하고 친정하고도 틀어지고 민수도 나한테 화났어.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뭐라고 했어? 복수하면 뭐가 남냐고. 알아. 내 말이 맞았어. 지금이라도 멈춰. 더 늦기 전에. 어떻게? 수진이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출근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회사 안 가? 병간했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수진이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요? 이미 다 망가뜨려 놓고.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제 인생 망가뜨려 놓고, 제 직장 경력 다 망쳐 놓고, 친정하고도 틀어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만족하세요? 제가 이렇게 된 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수진이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로 나갈 거예요. 계획 같은 거 없이 진짜로. 수진아, 민수한테도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혼? 그건 어머니가 원하시던 거 아니에요? 저 없는 집, 어머니하고 민수만 있는 집. 아니야, 나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신 건데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인정해. 수진이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인정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미 다 틀어진 걸. 저녁 무렵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수야.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이혼하겠다고. 엄마 만족하세요? 나 결혼할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끼겠다. 수진이 잘 챙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엄마, 수진이가 계획 세운 건 잘못이에요. 나도 알아요. 근데 엄마가 하신 것도 똑같아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엄마도 사랑하고 수진이도 사랑하는데 두 분이 이렇게 싸우니까. 미안해, 민수야. 엄마, 솔직히 물어볼게요. 엄마는 지금 행복해요? 수진이 무너뜨리고 나까지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엄마는 행복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회만 가득했죠. 아니야. 행복하지 않아. 그럼 왜 그러신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 방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그걸로 충분할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수진아. 들어가도 될까? 한참 후에 대답이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 싸는 거니? 네. 내일 친구 집으로 갈 거예요. 수진아.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도 처음엔 정당한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먼저 계획 세웠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도 된다고. 근데 아니더라.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 못해.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떠나려고 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어머니, 너도 힘들었구나. 명절 때마다, 집안일 할 때마다.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주고, 내 감정은 무시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 그랬어.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도 참았지.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너한테도 그걸 강요한 거야. 나도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라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내가 계획을 세운 건 잘못이야. 하지만 나에게도 책임은 있어. 내가 너한테 숨쉴 공간을 안 줬으니까. 어머니, 저도. 아니야. 내 잘못만은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지.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떠나지 마. 제발.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제대로. 수진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떨어졌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말을 했어야 했는데 계획 같은 걸 세워서. 아니야. 나도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어머니, 근데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쉽지 않을 거야.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해볼 만하지 않을까?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해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바로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고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죠. 그날 오후 저는 수진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저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프린트했던 그 문서. 시댁 완벽 차단 10단계 매뉴얼.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괜찮아. 화낼 거 아니야. 저는 그 문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같이 찢을래? 네. 우리 과거는 이제 없던 걸로 하자. 이 계획도 내 복수도. 수진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문서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찐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거실에 올렸어요. 수진이도 손을 뻗어같이 찢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서를 작은 조각들로 만들었어요. 10단계 계획도 모든 복수 기억도 다 함께. 어머니, 수진아, 나한테도 문서 있어. 저는 제 방에서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순자와 함께 짠 복수 계획이 적힌 노트였어요. 나도 계획 세웠었어. 너처럼. 어머니도. 우리 똑같았어. 서로를 계획하고 이용하려고 했지. 저는 그 노트도 찢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계획 같은 거 말고 그냥 솔직하게 지내자.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계산도 연기도 없이. 며칠 후 저는 수진이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수진아, 내가 힘들었던 게 뭐였어? 솔직하게 말해줘. 수진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명절이요. 명절 때마다 저만 일하는 게 힘들었어요. 알아. 그리고 집안일도. 제가 회사 다니는데 집안일은 다 제 몫이잖아요. 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하실 때마다 제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싫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숨이 막혔어요. 알아. 이제 알아.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말해줘. 힘들면 힘들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감정이 중요해.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명절은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간단하게 하자. 우리 셋이서만. 정말요? 응. 그리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자. 내가 다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편하게. 어머니, 근데 솔직히 하나 더 말해도 돼요? 그럼 말해. 어머니가 가끔 제 일에 대해 이해 못하실 때가 있어요. 회사 일이 왜 중요한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는 평생 집에서만 살았으니까. 내가 왜 승진의 목을 매는지 이해 못했어. 어머니, 제게 일은 저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알았어. 이제 알겠어.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네. 나는 외로웠어. 남편 저 세상 가고, 민수는 장가 가고.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내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으면 불안했어. 나 혼자 남겨질까봐.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안 멀어져요. 약속해요. 고마워. 대신 저한테도 제 공간이 필요해요.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알아. 내 공간 존중할게. 그리고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세요. 친구들 만나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지. 우리는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계산도 계획도 없이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아니, 한 가족으로서.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 민수야. 내가 저녁을? 네. 오늘부터 제가 일주일에 2번은 저녁 만들기로 했어요. 정말?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어머니만 하시면 힘드시니까. 아이고, 고맙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만든 김치찌개가 맛있어 보였어요. 다들 앉으세요. 식사 시작.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편했습니다. 더 자연스러웠죠.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제 친구들이 놀러 와도 될까요? 그럼 오라고 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그럼 제가 청소는 제가 할게요. 고마워, 수진아.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 정말 좋아졌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그래, 이제야. 저는 수진이와 민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가족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서로 상처도 주고 실수도 하고 싸우기도 해.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거야. 식사 후 저는 제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수진이와 진짜 대화를 나눴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 그동안 나는 며느리에게 뭘 바랐을까? 완벽한 며느리? 나를 따라주는 사람? 아니었어.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 우리 둘 다 서툴렀어. 가족이 되는 법을 몰랐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 돼.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면 돼.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이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구나. 며칠 후 저는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내 말이 다 맞았어. 뭐가? 복수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 순자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응, 늦었지만 다행이야. 수진이랑은 어때? 좋아. 진짜 좋아. 이제 진짜 대화를 나눠. 다행이다, 영수가. 순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근데 영수가 하나 물어봐도 돼? 응. 후회 안 해? 복수한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냐고? 후회해. 많이.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그래도 배운 것도 있잖아. 응. 가족의 소중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알았어.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맞아. 서로 다를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 그게 사람이지.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용서하는 거. 순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넌 좋은 시어머니야. 이제야 진짜로. 고마워, 순자야. 6개월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긴장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어머니, 제가 저는 좀 부칠게요. 어머니는 나물만 하세요. 그래, 고마워. 민수는 고기 양념 부탁해. 알았어.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제가 좀 짜증냈죠? 미안해요. 괜찮아. 누구나 짜증날 수 있지. 화 안 나세요? 왜 화나? 내 감정이잖아. 수진이는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여전히 서로 짜증내고 실수하고 부딪혀.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게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는 걸.